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네모다. 오늘도 역시 네모칸에 들어갈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신재희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이심전심인데요. 이심전심이다? 네, 이심전심. 왜 그럴까요? 두 분 모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마치 마음이 통한 것 같은 그래요? 네, 주제가 있었습니다. 막 싸우지 않았나요? 네, 하나는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 송영길 대표가 누구나 집을 이야기하면서 집값 상승분의 절반을 임차인에게 배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집값 낮추기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셈이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과감한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이야기하시면서 집값 상승이라는 마음이 통했다라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인데요. 네. 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그리고 인류의 위험이 될 만한 핵에너지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이심전심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이 연설 도중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얘기를 했고요. 그랬다죠. 또 2030을 위한 청년 특임 장관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오히려 또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신선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분은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 님이고 다른 한 분은 공군 성폭력 피해로 돌아가신 이중사 님인데요. 이 청년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대재해법을 또 고쳐야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이 군사법개혁도 해야 되고 비정규직이든 여성이든 청년이든 차별받지 않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장관을 만들겠다. 그리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강조하신 측면들을 보면서 사실 이건 청년 달래기도 안 될 뿐더러 이 청년이 경험하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제대로 짚고 계신 것인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송영길 대표 2차 추경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아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하는 얘기를 냈는데요. 이게 내수 부양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더 많으면 네. 그 차액 상당을 우리가 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돌려준다. 물론 뭐 그것도 일정 준다. 비율이겠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 진작이 사실은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고 뭐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현금을 지급하고 나면 저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이 되지만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정책은 신용카드를 더 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전 국민 대상 이 재난지원금을 더 충분하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내수 진작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5.18권 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 운동했다고 평생 우려먹었습니다.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 되어서 국가요직 휩쓸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태평성 될 거면 이런 태평성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 특권과 반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는 그룹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님이 고을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꼰대, 수구, 기득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대안들이 경제폭망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말씀하셨고 네네네. 부동산 지역 이야기하면서 집값 올릴 만한 이야기들만 골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기득권만 대변하는 수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30대에 당대표가 생겼다고 해서 이 정당을 이루는 꼴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는 3,000명 가까운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 이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모두 검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둬서 통과한 분들이 공직 후보자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이 공천하는 후보들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과 유사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겠다는 주장인데
2030 사이에서는 다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세 분의 생각 역시 궁금합니다. 공천 이전에 이 검증 과정을 시험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윤리 기준이라는 것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험으로 걸러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청년 인재 영입 했었던 그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트 폭력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하기도 있었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으로 걸러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자격 시험이 할당제 폐지와 좀 같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19%밖에 되지 않는 정치 유리천장이 이 견고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할당제 폐지와 함께 이것이 얘기될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